지금부터 채용 강의 중 마지막인 네 번째 강의인 기타 채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만 보면 그냥 기타 주의사항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냥 좀 여유 있게 들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러분, 채용에 있어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건 채용뿐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인사관리 혹은 뭐 경영전략 여기에 있어서 전략은 없습니다.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100개의 정답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이건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선 세 강의에서 여러 가지 뭐 기법이라든지 뭐 필요 역량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보다 사장님들이 그냥 직관이 더 뛰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즉 오답이죠.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100개가 있어도 오답은 확실합니다. 딱 하나예요. 이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채용 공고를 할 때의 이슈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 고의 혹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어요. 채용 공고를 실제 근로 조건보다 좋게 올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근로자들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공고에 올렸던 것보다 미달하는 그런 근로계약서 쓸 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가장 흔한 사례인데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0년에 무슨 좀 그건 중소기업은 아니고 약간 좀 중견 제약회사에서 신입 채용 공고에 실제 신입 직원 연봉보다 1,000만 원을 더 높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는 연봉 신입 직원 5천만 원 이렇게 써서 이제 직원 다 신입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보다 보니까 다 근로계약서 4천만 원 이렇게 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아니 이게 뭐야 해서 이제 이름은 안 썼지만 이 어플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선배님들 이거 5천만 원 공고인데 4천만 원 연봉이 사실이에요? 했더니 선배님들 야 나도 속았어. 우리 회사의 전통이야. 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아직 너네는 늦지 않았어. 다른 데를 찾아봐. 이런 리플들이 쭉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했거든요. 회사는 실제 있었던 사례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죠. 증거가 채용 공고 이것도 다 캡처해서 이제 근로계약서랑 같이 고발했기 때문에 공고 그렇게 올렸던 것도 맞고 실제로 이제 근로계약을 그거보다 1,000만 원 낮게 했던 것도 맞는데요. 이게 법 위반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법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경우는 이 세 번째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었고 이제 아쉽게도 이제 아쉬운 건 아니죠. 사장님 회사에는 다행이죠. 임금 체불은 아니고 그냥 과태료다, 법 위반이다라고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채용을 끝내서 근로계약을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연봉 5천이다 라고 올렸는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다 보니까 야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해서 알고 보니까 진짜 많이 줘. 그래서 부랴부랴 올렸던 걸 수정해. 4천만 원으로. 이것도 안 된다는 게 두 번째예요. 한 번 채용 공고를 올렸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중간에 뭐 연봉을 깎는다든지 정규직으로 썼다가 기간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채용은 종료를 해버리는 게 하고 새롭게 채용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기존 그 플랫폼을 그 채용 그 사이트의 플랫폼에 올리다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뭐 복지는 4대 보험 그리고 채용은 정규직 해서 정규직이라고 채용 공고가 떡하니 올라가서 면접까지 봤는데 근로계약서에 쓸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먼저 무조건 6개월 인턴을 한 다음에 이제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합니다. 라고 해서 6개월짜리 인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연봉을 낮게 제시하고 이거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서 그냥 금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아직 적용은 안 돼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정규직 공고를 해놓고서 6개월짜리 인턴 계약서를 내민다. 이거는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 이 이전에 그냥 근로기준법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법원이든 노동부든 노동위원회든 어디서든 이런 채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턴 계약서를 내밀어서 썼다 하더라도 공고에서 정규직이면 그분은 정규직이에요. 이걸 좀 더 길게 이 이후까지 설명드리면 반드시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6개월 동안 써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혹은 직원은 능력은 괜찮은데 우리 회사가 사장님께서 생각했던 것만큼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인턴을 해봤는데 회사 사정상 같이 가긴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죠. 99%의 확률로 노동위원회에 가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채용 공고는 정규직으로 했는데 6개월 만에 저를 해고했어요. 라고 하거든요. 이제 회사는 아니 공고는 이렇게 했지만 6개월짜리 인턴 계약서 쓰지 않았느냐 라고 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애초에 6개월짜리 인턴 계약서를 내밀었던 게 문제다. 정규직으로 공고를 했으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고 6개월 인턴을 먼저 쓰고 싶으면 채용 공고에다가 우리 회사는 먼저 6개월 인턴을 거친 다음에 정규직이 됩니다. 라고 썼어야 된다. 이건 부당해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채용 공고는 아니고 더 이제 앞선 거죠. 채용을 내정 후에 취소하는 때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때 좀 많이 있었던 이슈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릴 사례는 좀 예전 판례입니다. 그 IMF 기억하시죠? 1997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인데 모 반도체 회사에서 신입 공채 직원을 다 이제 공고부터 해서 이력서도 받고 면접도 하고 심지어 합숙 면접까지 또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에게 합격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다 문자 휴대폰도 거의 없었을 시절이에요. 아마 집에 우편으로 보내고 막 꽃다발도 보내고 그랬어요. 1997년도는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편지 보내고 막 꽃다발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IMF가 와서 입사 처리를 하루 이틀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 내정자들이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그냥 합격 문자만 보냈지 아직 하루도 출근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해고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고로 판단을 했고요. 이 이후로 합격 문자를 보냈다든지 합격자 통보를 보낸 이후에 갑자기 회사 사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무조건 채용 내정 후의 취소는 해고로 판단해서 사유나 절차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물론 이 채용 취소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합격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라든지 뭐 알림을 보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출근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직원이므로 해고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가장 뭐 이제 쉬운 게 서면 통지 의무라고 해서 해고의 일시와 사유를 써서 서면으로 줘야 돼요. 서면으로 줘야 된다는 거는 뭐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지 어쨌든 간에 종이로 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문자로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합니다. 아니면 뭐 메신저 무슨 톡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합니다. 뭐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고 하면 사유야 정당한 게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고 사유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영상 해고라는 정리해고 규정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절차 서면 통지를 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종이로 줬는지가 아니라 사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거를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걸 엄격히 심사해서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은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고 있고 이 반대로 절차는 제대로 지켰습니다. 뭐 서면 통지는 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뽑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문자 보내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정당한 사유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통지하실 때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내놓으면 취소가 해고예요. 세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습니다. 갈수록 엄격해지는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다들 들어는 보셨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취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제, 자매, 부모님, 학력, 재산 뭐 그런 것까지 다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땐 됐어요. 그땐 채용 절차 공정화법도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유식별번호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채용할 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쓴 이후에는 뭐 사대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되고 월급 줄 때 원천세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받는 게 맞는데,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그냥 이력서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면 고유식별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요. 그리고 채용 절차 공정화법 적용이 되는, 혹시라도 회사가 커져서 30명이 넘었다라고 하면 채용 서류를 반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채용 절차에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알려야 되는 걸 넘어서서 채용 절차가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서류를 반환을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요새는 채용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서 뭐 PDF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받지만 그 외에 증빙 서류 그런 것들은 우편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 구직자가 뭐 떨어지고 나니요, 저 떨어졌으니까 제가 냈던 서류들, 종이로 냈던 것들 다른 회사에도 내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구직자의 동의 없이 스캔 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들켰을 때의 문제죠. 스캔 같은 걸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력서 뭐 그 외 여러 가지 증빙들을 동의 없이 스캔을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요. 그리고 채용 때 받았던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긴 일부라고 썼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기업들은 최근 이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쇼핑 업체에서 채용 목적 외에 데이터 구축 목적으로 구직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별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해당 조건 동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채용 이력서에 냈던 정보들이 채용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러한 공고는 위법이 됩니다. 채용을 위해서 받았던 정보는 반드시 채용할 때 하고,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계속 그 정보가 있으면 자꾸 쓰고 싶어지잖아요. 채용 절차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서류는 파기해야 되고, 이메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메일도 다 삭제를 해야 되고, 그 이력서들이 우리 회사 서버에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지우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도 노무사들 채용을 하거든요. 채용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받았던 이력서들 다 저희 개인 하드든 회사 서버든 어디에서든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할 때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죠.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데 이제 지원자의 경력 인성 이런 걸 체크하는 게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2조 1조의 여러 항목들을 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은 자가 모두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뿐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어떤 기간을 일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했다, 그리고 인성은 어떻더라, 이런 게 다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공을 받은 채용을 하는 우리 회사는 마찬가지고 그걸 알려준 다른 회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즉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뭐 면접을 할 때 이제 할 수 있죠. 우리 회사는 레퍼런스 체크를 반드시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아까부터 뭐 계약서 이런 건 다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다 원래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구두로 한 거는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다 해요. 그 정보가
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이 되면 이건 별도로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건 벌금형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조회에서 받았던 정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용 절차가 끝나는 즉시 폐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인사 중에서도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정말 많은 스타트업의 우리 신화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가장 유명한 분 스티브 잡스, 짭스 형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애플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채용이다. 뭐 디자인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시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면 채용이다라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결국 우리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건 사장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유념하시고 이 강의에서 모든 정답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해야겠다라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께 제가 드리는 숙제고, 이 숙제를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반대로 저에게 노무사님 그때 강의 잘 들어서 그 덕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성공하실 거고 앞으로 건승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